CH 채널 커피와 건강 이야기 83번째 준비한 영상은 카페인 디톡스 챌린지 일주일간 카페인 끊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회사 내부에서는 직원들 건강 향상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번 휴가지 숙박권을 걸고 금연 챌린지에 이어 이번에는 커피 끊기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양상을 알면 커피 유혹에서 벗어나는 동기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일주일 커피 디톡스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답변. 커피와 관련 일상생활에 미치는 가장 밀접한 영향은 수면 장애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끊었을 때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부작용은 두통 발생입니다. 만일 커피 챌린지 일주일간 커피 끊기 행사에 도전한다면 질문자님 역시 수면과 두통 현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잘 관찰하시면서 짧지만 매일 본인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시면 챌린지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의 체질에 따라 카페인 반응은 개별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른 사람들 즉 실제 커피를 일주일 끊은 사람들의 사례 체험담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 봄으로써 커피 금단 증상에 따른 고통과 이해 그리고 커피를 끊으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지만 있다면 커피 디톡스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설명할 때 우리가 많이 접하는 표현이 바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향정신성 물질이라는 표현입니다.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향정신성 물질이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환각, 각성, 수면 또는 진정작용을 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의존성이 강한 특성이 있어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다른 마약, 이를테면 코카인, 모르핀 및 니코틴과 같은 남용 약물은 낮은 복용량에서도 중변연 도파민계라고 하는 쾌락센터를 자극, 보상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반면 카페인은 대뇌 의존 회로를 활성화하지 않고 주의 각성 및 불안과 관련된 영역과 자율신경계 중추인 시상하부에만 자극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의미는 카페인은 의존성 약물로 기술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커피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외가적 도움 없이도 충분히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성 물질과 달리 여기저기서 커피 디톡스 7일간 커피 끊어보기 챌린지는 일단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현재 커피 마시는 나의 경우 중독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얼마나 커피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징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우 카페인 중독은 아직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질병으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발간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카페인 금단 현상을 다루는데 매뉴얼에서 카페인 금단은 장기간 매일 사용에 따른 갑작스러운 중단 또는 카페인 감소로 인한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 따르면 하루에 25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 중 지치지 않고 생각과 말이 두서가 없고 안절부절 신경감인, 흥분, 불면, 안면홍조, 소화장애, 빈맥이나 부정맥, 소변이 자주 마려움, 근육수축, 초조함을 겪는 등이 12가지 기준 중 5개 이상에 해당되면 카페인 중독으로 분류하는데 미국에선 100명 중 7명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위의 기준에서 몇 가지 정도가 나와 해당되나요? 카페인의 대표적인 금단 증상은 두통입니다. 이 경우 커피를 한 모금만 마셔도 급속하게 금단 증상이 사라지는데 이런 특성이 카페인을 끊으려고 노력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카페인의 내성이 생겨 점점 섭취량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카페인 의존에 빠지고 맙니다. 하루에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증상을 겪을 수 있지만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사람들 역시 금단 증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꽤 불쾌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금단 증상과 관련 위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증상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끊는 사람들의 두통 발생률은 약 50%입니다. 피로입니다. 에너지 감소, 집중력 저하, 몽롱함이 후속 현상인데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끊을 때 기능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약 13%에 이릅니다. 과민성입니다. 카페인을 섭취하지 못하면 과민성, 짜증, 좌절감이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불안입니다. 커피가 부족하면 초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체 내부에 일어나는 카페인 금단 증상의 징후로 혈압 변화, 심박수 증가, 피부의 홍조 현상, 변비 등의 발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카페인 금단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커피 중단 후 12시간 이내에 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27시간에서 31시간 이내에 금단 현상을 겪고 있음을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졸음 외에도 금단 증상에는 위에서 언급된 두통, 슬픔, 과민성 및 집중력 장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이러한 증상은 며칠 내에 호전되는데 카페인 의존성은 보통 7일 이내에 몸이 스스로 리셋을 통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독에서 커피와 여타 향정신성 물질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중독은 일반적으로 특정 뇌 구조에서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물질에 노출된 결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뇌를 도파민에 더 민감하게 만들지만 실제로 뇌의 화학물질 수준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일전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과학자들은 쥐에게 카페인을 투여한 다음 의존성과 관련된 주요 뇌 구조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도파민의 증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연구팀은 결과를 재현할 수 없었고 2007년 미국 팀은 당시 실험용 쥐에 카페인 튜브를 잘못 배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어 미국 국립보건원팀이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지만 도파민 증가가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프랑스 국립보건 의료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아스트리드 넬리그는 중독은 정의상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카페인은 그 반대라고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커피는 자각과 생산성, 웰빙, 대화의 매개체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커피를 마시게 된 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의 경우 커피를 마시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커피 끊기 챌린지 참여자 A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커피 중독이 시작된 것 같아요. 마시면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한두 잔 마시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물보다 많이 마시게 됐어요. 이제는 솔직히 커피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커피는 내 아침 일과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정오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챌린지 참여자 B의 경우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루에도 여러 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습관은 지금까지 나에게 남아있어. 하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집이 가장 그리운 건 아침마다 가족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나 농담을 교환하고 따뜻한 아침 햇살 아래서 커피를 한 모금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는 쓴맛과 단맛뿐만 아니라 가정, 가족, 삶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커피를 마실 때마다 과거의 추억과 우여곡절로 점철된 내 삶을 회상하게 됩니다. 챌린지 참여자 CC가 밝힌 커피를 마시게 된 계기입니다. 아침 잠을 몰아내기 위해 한 잔, 식후에 한 잔, 미팅할 때 또 한 잔. 이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커피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특히 졸음을 쫓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커피부터 찾았죠. 언젠가부터 커피는 나에게 정신을 차리고 인간답게 행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묘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챌린지 참여자 D가 커피를 마시게 된 계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내 7번째 생일을 맞아 나를 캠핑 여행에 데려갔고 나는 그 여행에서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캠프파이어 불로 끓인 커피를 어머니께서 한 모금 주셨습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는 것이 참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어머니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10대 후반부터 매일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시간이 어머니와 소통하고 어머니를 기억하는 나만의 소통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일하면서부터 커피에 어느 정도 중독되었습니다. 잠을 깨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기 위해 각성과 에너지를 주는 놀라운 커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커피를 마시지 않은 날은 아마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커피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카페인을 줄이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이유 역시 다양했습니다. 나는 15년을 커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루에 기본 2잔, 연거푸 여러 잔을 마신 날에는 속이 쓰린 후이야. 그 원인이 커피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곤 했죠. 그러던 중 커피 프리에 동참하게 됐고 딱 일주일만 커피를 끊고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인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두통과 불안과 같은 금단 증상이 두려웠지만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끊는 노력을 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커피 끊기 챌린지 참여자 A씨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생기고 주변에서도 걱정하자 카페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나는 내 불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위식도 역류 질환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개선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주일 동안 커피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챌린지 참여자 B씨의 경우 평소 커피를 마실 땐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좋았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초조해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밤에 잠들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간이지만 실험적으로 커피를 끊어보기로 했습니다. 커피 끊기 실험 참여자 C씨의 경우 카페인 생활을 그냥 둬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건 지난해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무렵 졸음을 물리치려고 마신 커피 한 잔이 결정적 한 방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길에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자꾸만 몸이 휘청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새벽까지 심장이 콩콩대 잠이 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당연히 엄청난 피로가 몰려왔고요. 커피 끊기 챌린지 참여자 D씨의 경우 청소년기 후반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간 내린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하루 이후. 한때는 사람들이 커피 없이 어떻게 아침에 활동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시간을 거쳐 하루에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을 고려하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커피를 마셔야 하는지를 계산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커피 중독적 삶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돕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달성하기 위해 2주간의 커피 디톡스를 권장하는 체육관에 가입한 후 마침내 커피 중독에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커피 끊기 실험 참여자 E씨의 경우 재택근무가 시작된 재작년 봄의 어느 금요일 다음 월급이 며칠 남지 않는 상태에서 카드 청구액이 월급을 초과해버렸습니다. 나는 식료품점에 갈 계획을 포기했고 때마침 커피가 다 떨어졌지만 며칠은 커피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은 커피가 없는 첫날이었고 예상대로 조금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부터 두통이 시작되면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마치 머리가 벽에 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 나는 카페인 중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평소 자유의지를 소중히 여겼는데 커피 따위가 나를 중독으로 가두고 나를 통제해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커피를 완전히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주변의 어떤 것도 나를 통제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챌린지 커피 디톡스 도전 전에는 보통 하루에 서너 잔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내가 집을 떠나기 전에 2잔, 직장에서 한두 잔, 그리고 픽업이 필요한 경우 오후 늦게 한 잔 정도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예전에 간혹 커피를 마시지 않고 출근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짜증이 나고 두통이 생기면서 완전 좀비가 된 기분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카페인을 건너뛰기로 결정했을 때 힘든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다 제 사무실은 커피숍 바로 위층에 자리 잡고 있어 커피 디톡스 일주일간 커피 끊기 도전에 대한 성공 여부에 대해 확신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커피 끊기 도전에 나선 5명의 챌린저들이 매일 하루하루 동안 겪는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해보겠습니다. 커피 끊기 도전 1일차입니다. A씨의 1일차 경우 온종일 힘이 없고 짜증이 났습니다. 이럴 때 카페인을 넣으면 곧 텐션이 쭉 올라오는데 머릿속에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릴까라는 충동이 계속 들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은 묘하게 나쁜 느낌으로 이어지고 오늘부터 커피가 없다고 생각하니 울고 싶기만 했습니다. B씨의 1일차입니다. 첫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평소와 달리
모닝커피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홀짝이는 것이는데 안개가 자욱하고 경미한 두통이 오후 3시경에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짜증이 났고 집중할 수 없었고 움직임이 느렸고 일상적인 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CC의 경우 커피를 끄는 첫날의 소감입니다. 첫날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오전 10시쯤에 나는 이미 두통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꽤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머리가 완전히 아팠고 매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 4시경 가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잠은 내내 불안하고 불편했으며 반쯤 자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고 지금까지 카페인에 찌든 삶에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커피 없는 첫날을 맞이한 DC의 경우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만 카페인 없는 모험에 대해 낙관적으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쯤 이르자 내 발 아래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불이 뿜어져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는 뼛속까지 피곤했고 두통이 쿵쾅거렸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은 첫날 이씨의 경우입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오른쪽 눈 뒤에서 너무도 익숙한 둔탁한 맥박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부 편두통 환자가 카페인 금단 현상으로 인해 두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가 띵하고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져 오후 5시가 되니 눈을 뜨느라 애써야 했습니다. 커피 끊기 도전 2일차입니다. 커피 없는 둘째 날을 맞이한 A씨의 경우 카페인 금단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짜증과 피로를 언급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꽤 처진 느낌으로 일어났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정도 후유증이라면 금단 증상은 별것 아니고 그렇게 나쁘지만 않네,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매혹적인 커피가 나를 위해 그 다음 날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두 번째 날을 맞이한 B씨의 경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전 엄청난 알코올 숙취로 인해 체력이 만신창이가 된 기분보다 더 끔찍할 정도로 지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며 마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 밖으로 떨어져 나가 시궁창에 처박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커피 없이 두 번째 날을 맞이한 CC의 경우 약간의 두통이 있었고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수분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진정제를 복용했습니다. 뭔가 일에서 초점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 평소 빠르게 처리한 특정 작업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커피 끊기 2일차를 맞이한 T씨의 경우는 여전히 매우 졸려서 녹차라도 마시려고 준비 중입니다. 퇴근 후 카페인 금단 증상을 퇴치하는 데 좋다고 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이 내가 좀 더 깨어있는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은 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커피 끊기 챌린지에 참여 둘째 날을 맞이한 이씨의 경우 오전 10시쯤부터 머리가 깨질 듯 한 두통이 시작됐습니다. 전두엽에서 측두엽으로부터 시작해 오후 2시쯤엔 양쪽 관자놀이 측이 깨질 듯이 아파오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구토하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근처 카페에 들려 아이스 라떼 반잔 정도 마시고 난 후 1시간 뒤쯤에야 비로소 진정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2시간 정도 낮잠을 잤지만 몸에 기운이 없어서 운동도 못하고 조깅도 쉬었습니다. 커피 끊기 도전 3일차입니다. 커피 없는 3일차를 맞이한 A씨의 경우 카페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두통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커피 없이 지내는 것이 하루 종일 무거운 눈꺼풀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밤에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너무 졸렸습니다. 카페인 금단이 나에게는 기분 침식에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짜증을 내거나 횡설수설해도 이해를 해달라고. 이 시점에서 가능했다면 나는 내 방 혹은 나만의 폐쇄 공간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커피 끄는 3일차를 맞이한 B씨는 전날보단 괜찮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후 2시쯤 다시 두통이 시작되고 잠이 미친 듯이 몰려와 일하는데 너무 괴로웠으나 이날은 꼭 참으며 버텼습니다.
집에 와서 30분 정도 소파에 기대어 눈을 붙인 후 조깅도 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메스꺼움과 미미한 두통은 계속 지속되었으나 밤 10시 반쯤 잠들어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 7시 기상했습니다. 커피 끊기 3일차에 도전한 CC의 경우 새벽 6시가 되자 저절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새벽 시간을 쓰기 위해 스트레칭도 하고 해독 주스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지끈거리는 현상은 지속됐습니다. 평소 잘 생각나지 않던 군것질거리가 당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진통제로 두통을 관리하면서 나 자신이 이 정도로 참을성이 없는 인간인지를 자책하면서 매우 짜증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커피 없이 맞이한 DC의 세 번째 날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반복이었습니다. 천천히 녹차를 마시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계속되는 하품이 동료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주변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무 의욕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 일할 기분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카페인 수혈 중단 때문인지 깜빡 컴퓨터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낮잠 덕분인지 나머지 시간은 에너지 있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커피 끊기 챌린지에 참여, 커피 없이 3일을 보낸 이씨의 경우 두통이나 뇌가 흐릿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통약은 필요하지 않았고 몸속 에너지 상태도 괜찮은 듯 했습니다. 다만 커피 중단 3일간의 챌린지 기간 동안 내가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완화제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챌린지를 통해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챌린지 기간 동안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대변 완화제를 구매했습니다. 커피 끊기 도전 4일차입니다. 커피 끊기 4일차를 맞이한 A씨의 소감입니다. 누군가가 4일차부터 피곤함을 덜 느끼기 시작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커피가 너무 그립고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려는 의욕이 거의 없고 사소한 일에도 나는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커피를 끊기로 한 결정을 깊이 후회하지만 현재로서는 곧 나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커피 없는 4일차를 맞이한 B씨의 경우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평소보다 힘들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다 오늘도 카페인 없이 하루를 보내야 하고 두통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무기력함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동기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뇌는 거의 나에게 커피를 구걸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이 마시는 커피 향은 마치 나를 시험하거나 고문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커피 없이 4일차를 맞이한 CC의 경우 3일차보다 약간 더 기민하고 활기차게 일어났습니다. 숙면을 취해서인지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수면 마취에서 깬 기분이랄까요? 15년 동안 지속되던 깊은 피로감이 해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미미한 두통은 지속됐었으나 일상생활엔 지장이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외출 후 집에 와서 2시간 정도 낮잠 자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깨 통증, 허리 통증이 느껴져 진통제 하나를 먹었더니 나아졌습니다. 커피 없는 4일차를 맞이한 D씨의 경우 커피 없는 생활로 인해 피곤이 느껴져 가능한 한늦게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억지로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카페인 디톡스 후유증에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피곤에 빠져있는 나의 두뇌는 화장실에서 머리를 매만질 때 고양이가 화장실에 함께 따라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화장실 문을 닫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한참 후 고양이가 문틈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 대한 구조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고양이 존재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다시 나를 괴롭히는 두통이 시작되었고 저녁 8시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자정 때까지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커피 없이 4일차를 맞이한 이씨의 경우 무기력에 빠진 나를 친구가 오전 10시쯤에 방문해서 나를 침대에서 끄집어내 기꺼이 외출에 동행해줬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꼈고 기분 변화가 심했습니다. 친구는 내가 얼마나 짜증내고 심술궂은지를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동안 당신과 함께 외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에세이를 써도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오던 운동은 챌린지 도전과 함께 시작된 두통 때문에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커피 끊기 도전 5일차입니다. 커피 끊기 도전 5일차를 맞이한 A씨의 경우 5일째가 되자 마침내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몽롱한 기분은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는 일이 없어졌고 소변 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반면 한번 화장실에 갔을 때 배출되는 소변량은 배로 늘었습니다. 카페인 없이 맞이한 B씨의 5일차는 전날 밤에 잠을 많이 자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 출발이 매우 불안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지쳤고 여전히 하루 종일 두통을 앓았습니다. 나는 두통으로 너무 구역질이 나서 일찍 퇴근해야 했습니다. 카페인 없이 5일차를 맞이한 C씨의 경우 마침내 아침에 잠이 더 잘 깨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그리운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 디톡스 챌린지 참여 후 내 몸에서 새롭게 나타난 변화 중 하나가 항상 극도로 배가 고프다는 사실인데 이는 내가 느끼는 짜증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미백 스트립으로 치아 미백을 시작했는데 효과가 훌륭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커피 끊기 챌린지 5일차를 맞이한 D씨의 경우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 많은 양의 물을 마신 덕분에 괜찮은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뒷머리 쪽 통증은 지속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허리랑 다리가 너무 쑤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그래도 참을 만한데 두통이 너무 거슬려 짜증이 납니다. 하루 종일 미미한 두통이 계속되는 듯하나 속은 많이 편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정신이 산만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커피 없이 5일차를 맞이한 E씨의 경우 커피 없는 날에 느껴지는 제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커피가 제공하는 에너지 부스트보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의식처럼 행해지던 모닝커피 타임이 없어졌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커피 맛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커피 디톡스 챌린지 참여 이후 커피를 못 마셔서 기운이 없거나 짜증이 나거나 카페인 금단 두통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커피 맛에 대한 애착 욕구는 더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일차 오늘의 장점은 모닝커피 없이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커피 끊기 도전 마지막 날인 6일차입니다. 커피 끊기 6일차를 맞이한 A씨, 오늘은 내가 커피 한 잔 없이 살아남아야 했던 마지막 아침이었고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할렐루야였지 신체는 여전히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정신이 혼미했을 뿐만 아니라 감정도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3,000단어 에세이를 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쓰고 싶었지만 체력 충전이 완전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우울증세라 불러도 될 만큼 침체된 기분으로 급속히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들수록 나는 커피 한 잔이 더 간절히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일 아침에 마침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커피 없이 6일차를 맞이한 B씨의 오늘은 상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깨어나 커피 없이도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은 몸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브런치로 말차 라떼를 주문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잠시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살짝 몇 모금만 입에 대는 흉내만 냈습니다. 카페인 없는 6일차를 맞이한 C씨의 경우 성격이 조금 온순해졌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커피를 마시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혈관이 수축하며 혈압이 올라 투쟁 모드로 들어가는데 카페인으로부터 해방되니 뇌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쓰림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허리 통증은 여전히 지속되는 느낌이어서 진통제를 복용 몸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통이 생긴다고 했는데 나는 두통 대신에 허리 통증을 느끼는 편이었습니다. 커피 없이 6일차를 버틴 D씨의 경우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침 식사 후에는 다시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겨우 일어나 오전 중에 동네 요가 학원에서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에너지 부족감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과 후의 생활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지금 몇 년 동안 오전 중에 피곤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버틴 것이 카페인이 주는 에너지 때문이었던가? 커피 끊기 챌린지 6일차 아침을 맞이한 E씨의 경우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이번 주에 느끼지 못했던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실제로 알람 전에 일어났고 전혀 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김이 나고 활력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커피 디톡스 챌린지 시간 내내 오후이면 나타나던
보통 필름이 끊긴다는 표현을 쓰는 브레인 포그 현상도 완전히 잦아들어 버렸습니다. 커피를 끊은 후 처음으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커피 끊기 챌린지 완주 후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 그들의 간단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과 함께한 한 주 동안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카페인에 의존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챌린지를 마치고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는지 꼽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두근거림과 불면증이 사라져 머리가 맑아진 기분입니다. 두통이 사라지고 잠도 이전보다 잘 자고 신체적 리듬도 좋아졌습니다. 이뇨작용과 입안의 텁텁함이 줄었고 목이 건조하지 않아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위가 많이 편안해졌고 속쓰림 증상이 사라지고 피부에 여드름이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커피 없이도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 중단 후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A씨의 경우 우선 심신이 안정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졸음을 예상했지만 이러한 증상이 하루나 이틀만 지속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둘째 날에는 약간의 가벼운 두통이 있었지만 셋째 날에는 두통과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닷새째가 되자 더 이상 커피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몸도 놀라우리만치 개운했습니다. 오후 9시부터 하품이 나기 시작해서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6일 차가 지나자 이전보다 심신이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내가 커피 없이도 얼마나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는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챌린지 도전 후 B씨가 느낀 몸의 변화에서는 여전히 오후에 에너지 슬럼프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아침을 커피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의 시작이 다소 느리게 흘러갔지만 생활 자체를 거기에 맞추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후 3시나 4시경부터 에너지 고갈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카페인 영역에서 내 몸이 빠져나가지 못한 채 고스란히 카페인 늪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커피 끊기 챌린지 참여 계기로 시시는 커피는 나에게 있어 생산성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나의 불안은 이 일주일의 도전 동안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한 내 수면에 어떤 의미 있는 개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작가로 글쓰기와 자영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가장 생산적인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이며 카페인의 지원을 받으며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커피가 나의 생산성의 원동력인데 챌린지 기간 동안 커피 없이 일하다 보니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커피가 내 모든 마감일을 맞추는데 필요한 에너지 원천이었고 이는 일처리에 대한 내 불안을 줄여주는 중요한 원동력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없이는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 끊기 챌린지 참여 후 느낀 소감에서 D씨의 경우는 커피의 뒷받침 없이도 아침형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으로 이것은 나에게 자랑거리입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많은 일을 성취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생산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커피 챌린지 기간 포함 지금도 내 몸은 아직 카페인이 없는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커피 없는 아침은 여전히 아침 7시에 일어나기 힘들게 하고 또 일단 침대에서 빠져나오더라도 오후까지 가능. 내 안개가 낀 것 같은 멍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영구적으로 포기할지 여부는 챌린지 기간에 이어 커피 없는 2주 동안의 시간을 앞으로 더 가진 후 몸의 상태를 더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인 없이도 다시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커피를 양원히 포기할 생각입니다. 카페인 디톡스 챌린지를 끝낸 B씨의 경우는 금단 증상에서 불안감을 느낀 경우입니다. 커피 디톡스 챌린지 기간 중 체험한 금단 현상의 경험 자체가 나에게는 약간 불안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인 금단 현상의 현실은 내 온몸을 아프게 했고 이를 통해 카페인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커피 디톡스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주변 지인들은 나에게 두통이 생길 것이라고 염려해줬지만 다행히 나는 두통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내 몸의 다른 모든 부분이 욱신거려서 며칠 동안 본질적으로 체력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변의 권유대로 많은 수분을 섭취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많은 물을 지속적으로 마신 적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이런 적절한 수분 공급으로 몸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카페인 없는 생활은 여전히 뭔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2%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여전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지금도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챌린지 도전 이후 커피와 결별해야 할까? 아니면 더 가까이 해야 할까? 사이컬러지컬 사이언스에 발표된 USC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거나 출근할 때 얼마나 피곤한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커피를 마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방금 혹은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실제로 피곤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습관적인 아침 일과를 따랐기 때문일까? 다음은 챌린지 도전 이후 커피와 결별한 경우입니다. 나는 매일 적어도 한 잔의 커피를 마십니다. 그것은 내 아침의 뿌리 깊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이를 닦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챌린지 도전 이후 이런 습관적이고 자연스럽기까지 한 커피와 작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커피 디톡스 챌린지 참여자 A의 경우 커피를 끊자 야간 수면 루틴이 더 견고해지면서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가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와 이에 따른 도전이 있다면 오후에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며 그때마다 커피 한 잔의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회사 내 업무용 커피 머신에 버튼을 누르거나 오후 3시 인근 카페에 들려 아이스 커피 한 잔의 결제 카드를 내미는 대신에 기분 전환을 위해 사무실을 한 바퀴 돌며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 끊기 챌린지 참여자 B씨의 경우 이날도 오후 3시 무렵 극심한 졸음이 찾아왔어요. 캐모마일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꾹 참고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5시가 되었는데 너무나 정신이 말짱하고 커피를 마신 듯 개운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였다면 3, 4시쯤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역시 카페인 덕분이야 했을 시간입니다. 그동안 커피의 각성 효과라고 믿었던 말짱함의 일부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신체 리듬이 아니었을까요? 챌린지 참여자 CC 평소 아침에도 한두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1월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커피 섭취량이 폭증했습니다. 행복이 가득 찬 커피 한 잔이 손이 닿는 곳에 있다 보니 정오 전에 서너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커피가 제공하는 이점을 좋아했지만 잠재적으로 단점이 있는 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커피 과잉 섭취에 따른 주변의 걱정도 있었고 때마침 건강검진 결과도 카페인 절제를 권유하고 있어서 다시 커피 디톡스 챌린지 기간에 영원성을 부여 이번 기회에 커피와 아예 굿바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기호식품으로 여기며 생각날 때마다 커피를 마셨던 DC. 커피를 끊고 보니 카페인이 인체를 조종하는 공포가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뇌가 커피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니. 커피 없이도 충분히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이후 커피 없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챌린지 기간 동안 커피값이 굳었다는 이식, 커피값 절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챌린지 기간을 무사히 보내고 처음으로 카페에 들렀던 날, 문자 메시지로 날아온 카드 영수증을 보며 헉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이 돈을 쓰고 있었구나. 그것도 하루에 여러 번을. 이처럼 커피 끊기 도전 후 이를 계기로 아예 커피와 영원히 작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반면 여전히 커피를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일상에서 커피로 되돌아와 커피를 즐기는 경우입니다. 행동신경과학 프론티어 저널에 발표된 아침에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뇌활동 스캔 결과는 나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인식과 하루를 시작하는 세레모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하루를 시작할 긍정적 인식과 에너지, 각성 상태를 환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챌린지 참여자 A는 커피 디톡스 챌린지 참여 이후 대신 섭취하던 카페인의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커피와 영원한 이별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처럼 각성제로 들이붓는 커피가 아니라 챌린지 기간에 마셨던 여러 종류의 차를 마시듯 가볍게 기분 좋게 한두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커피 디톡스 챌린지 참여자 B. 그래서 이후로 커피를 완전히 끊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커피의 맛과 향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계기로 커피를 하루에 한 잔만 마시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끔 커피를 안 마시는 날에도 무난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몸에서 카페인이 분해되고 나면
갑자기 엄청난 피로와 무력감이 몰려오던 카페인 충돌 현상도 이제는 느끼지 않을 만큼 심신이 안정되었습니다. 챌린지 참여자 실시. 결국 나는 커피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아침에 글을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는 동안 항상 내 아침 일과의 중심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종류의 차와 몇 가지 커피 대안을 시도해봤지만 어느 것에서도 커피에서 얻어지는 그 즐거운 느낌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커피는 소소하지만 내 아침의 기본적인 의식으로 세레모니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결국 모닝컵의 맛과 편안함을 결코 떠날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D씨의 경우 커피 디톡스 챌린지 기간 동안 재충전을 위해 커피를 내리는 것이 나만의 의뢰였는데 이 의뢰가 실천 불가했을 때 받은 스트레스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커피를 내리거나 마시는 시간 그 자체가 나에게는 힐링 타임이 되는데 이를 결코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씨의 경우 커피 디톡스 챌린지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험 기간 중 커피 없는 생활이 단 한 번도 편안함을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챌린지 기간 내내 대부분의 아침 시간에 내안개 현상을 느꼈고 내 일에 완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두통은 며칠 만에 사라졌지만 커피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내 나쁜 습관 중 하나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커피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금단 증상의 후유증 없이 커피를 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많은 양을 소비한 커피를 하루아침에 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무모하고 아마도 어리석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금단은 끔찍할 것이며 천천히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금단 증상은 며칠 내에 좋아질 수도 있지만 결코 즐거운 경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단 증상이 회피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커피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컨설팅 및 임상 심리학 저널에 따르면 약 5주 동안 커피 컵수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커피 중단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당장 커피를 끊는 대신 서서히 양을 줄여 몸이 적응할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1주차 평소대로 커피를 마십니다. 2주차 일반 커피의 약 25%를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거나 커피 소비량을 25% 줄이세요. 3주차 커피의 절반을 디카페인 커피와 섞기 시작하거나 전체 커피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4주차 커피의 75%를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하거나 소비량을 75% 줄입니다. 5주차 커피 대신 디카페인 커피나 기타 건강 음료만 마시세요. 그러면서 후속적인 권유 사항으로 더 많은 물을 마셔 수분을 유지하고 카페인 중단에 따른 졸림이 오거나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다음 사항을 시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밝은 빛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헹굽니다. 짧은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커피의 건강성 여부 핵심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약의 복용량이 중요한 것은 복용량이 바로 약과 독의 경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약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약을 뜻하는 파마시는 그리스어 파르마콘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약과 독을 모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관련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세수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용량이 독을 만든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파라세수스는 물질의 특성만을 갖고 해로움을 구분짓지 않고 용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해열 소염 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은 안전성과 효능 때문에 항상 최고의 진통제로 꼽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복용하는 만큼 약물 중독 사례 역시 세계 1위인 약품이기도 합니다. 안전하지만 중독 사례가 많다니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는 약의 과잉 복용에 따른 부작용 때문입니다. 커피를 포함해서 왜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디톡스 챌린지 참여 후 커피를 끊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커피 즉 카페인 노예가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피 디톡스 챌린지 참여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 A처럼 나는 글을 쓰고 아침을 먹는 동안 습관적으로 여러 잔 마시는 커피의 잔수를 2잔으로 제한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한다면 커피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가자 B는 최소한 카페인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습관처럼 카페인을 섭취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죠. 의욕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 진정 커피가 필요할 때만 마시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라는 사실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커피 관련 명언 소개를 하나 인용한다면 커피의 카페인이 당장의 졸음을 덜어주지는 몰라도 이는 동시에 만성적 수면 부채를 쌓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상은 커피를 끊은 후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양상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커피 끊기 챌린지에 대한 내용과 연결시켜 커피와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저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는 이 채널의 큰 자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